갑자기 웅성웅성을 해서 밖에 나가봤는데 차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하게 덜컹거립니다.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에 사고 차량이 빠지기 15분 전 상황입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이제 본 거였어요. 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번쩍하고 막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이 튀어오르길래 너무 이상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3분 후 땅 꺼짐을 발견한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버스 전용 차로를 넘나들며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는 도로 한가운데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에 싱크홀이 약간 보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싱크홀을 좀 피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 도착하기 전 땅 꺼짐을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추락하고 만 겁니다. 갑자기 어느 빠진 차가 갑자기 그냥 가시더니만 뚝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으로. 땅 꺼짐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집중호우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헐적으로 계속 내렸던 그런 폭우라던가 그 폭우 양도 되게 많고 이렇다고 그러면 집안 상태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 또 근처에서 진행 중인 빗물 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공사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싱크홀 단데 바로 주변에 지하에 마이너스 12m에 펌프장 공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집안이 취약한데 거기서 어떤 물이나 토사가 유입돼가지고 상부에서 싱크홀이 나지 않았냐고. 서울시는 지난 5월 해당 도로 및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지 레이더 추가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로 바로 밑을 지나가는 상하수 관로도 없어 물이 샌 것도 아니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발견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침부터 2개의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치마 현상이 발견된 곳이요. 어제 땅 꺼짐이 있었던 도로 근처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 치마가 발견된 곳은 어제 땅 꺼짐 사고 발생 지점에서 100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입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오늘 아침 어제 사고가 난 도로를 순찰하다가 도로 균열과 치마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2개 차로를 가로질러 가로 세로 1.5m의 균열이 났고 균열 지점을 중심으로 도로 일부가 5에서 8cm 정도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땅을 파냈던 현장은 현재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치마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도로 통제를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SUV 차량이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시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되고 10분쯤 뒤에 도로에 구멍이나 SUV 한 대가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향하는 도로인데요. 뒤로 보시는 것처럼 원인 조사를 위한 도로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가 발견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도로 순찰 중에 발견한 건데요. 치마가 진행된 곳은 2군데 정도입니다. 깊이 3에서 4cm 정도로 도로가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동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치마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도로를 임시 복구할 예정이며 집안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통행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복구까지 이 일대 정체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 측은 재난 문자를 통해 이 구간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곳은 어제 오전 땅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인데요. 어제 사고는 편도 4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일어났고 SUV 차량의 차체가 완전히 빠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 바로 아래쪽으로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 등이 지나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도 있었으나 가스관 파손이나 가스 노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꺼짐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70m 정도 떨어진 홍제천 인근에 빗물 유입 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정확한 땅꺼짐 원인을 조사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복판에 폭탄을 맞은 듯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어린아이가 그대로 잠길 정도로 깊습니다. 구멍 위로 얇은 나무판이 엉성하게 덮여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잠자는 사이에 붕괴가 되지 않을까. 당장 진짜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지은 지 9년이 된 아파트에 이른바 싱크홀로 불리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지난달 8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길과 아이들이 놀이터 쪽까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위에는 얇은 나무판으로 덮어놨지만 임시 방편이어서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축구장 절반 길이에 달하는 무려 65m 구간에 걸쳐 너비 1.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3개나 발견됐습니다. 싱크홀 사이로는 곳곳에서 흙이 파이고 보도블록이 무너지는 등 땅꺼짐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땅꺼짐 현상이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인 조사는커녕 싱크홀 주변 집안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전혀 안 됐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을 두고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KCC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원인 규명이 된다면 그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생긴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명을 할 이유도 없는데 두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싱크홀이 점점 더 커지면서 당장 추가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땅을 돌려 떨어지지 않도록 지하 20m 깊이까지 땅을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니고. 하지만 서울시와 해당 구청 역시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사고가 나야지만 개입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여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가 있겠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건축물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산세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겠죠. 관계 기관과 건설사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아입니다. 중구 이동 주변 도로에 어제 오후 2시쯤 가로 4m, 세로 5m, 깊이 4m짜리 싱크홀이 생겨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 개치마을 근처 편도 1차선 도로에 지름 3에서 4m의 깊이 2m인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군청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저녁 7시쯤 응급 복구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지름 2m, 깊이 4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상가 건물에 있는 분들 깜짝 놀라서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화면 보니까 이 기둥 자체가 막 금이 가고 있고요. 네네.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무너질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근데 요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백석역에서도 한번 그랬어요. 예. 여기 일산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 강이 많았는데 매립 지역들이에요. 모래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같은 지역이라도 뭐 종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는 안반이 많고요. 여기는 옛날에 모래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흙으로 매립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가? 일단 인명피해가 안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은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몇 번 지금 그런 징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산에서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몇 년. 왜 그런가 하면
할 때마다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일산 이 지역의 시에서의 땅 속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지질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서 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지질에 맞게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업자들은 자기 땅만 알지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자료들은 땅속 자료들은 다 일산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땅 밑속 지도도 그리고 지질까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한 80년도, 90년도는 전부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되지 않고 2014년도에 잠실에서 그 롯데월드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땅속 지도가 완성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2009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울의 땅속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15년 후에 2014년도에 잠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만든 그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도 15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왜 그냥 만들어 주더라도 그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허가 할 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번 사고 제대로 수습하면서 한번 지도를 전국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만들더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걸 또 제도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왜 생기냐면 지금 마두역이나 이런 데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아내면 흙이 두꺼운데 지하수를 뽑아내면 흙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어디서 그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는 겁니까? 마두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지금 큰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층을 팔 때 지하층에서 물을 뽑아내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일반인들은 지금 모르는데 그 지금 지표면이 지표면에서 한 5m 밑에 지금 지하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니까 지하수가 내려가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물이 뜨거든요. 그 물을 띄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요. 근데 흙에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흙처럼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50%는 흙의 입자고 50%는 공기인데 거기 물이 들어가 있어야 물이 힘을 50%를 받치고 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은 파보면은 노후관로가 물이 막 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관로인 줄 알아요. 노후관로는 결과인데 왜 그러면 땅이 지반이 침하되니까 거기에 있는 관로들이 같이 침하되면서 이음매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건데 파보니까 꼭 노후관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괜히 땜질식으로만 가니까 이런 일이 잠깐 발생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일단 현장 보면요. 건물 앞에 지하철역이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조금 저희가 주의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점이 없을지 지금 대피를 해야 되거나. 봤다고 보는데요. 제가 인허가 할 때부터 여기를 이런 지역이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하는 게 제일 지금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하철에서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지하철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뽑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배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사비가 비싸요. 그래서 전부 다 물을 안에서 뽑아내죠. 그게 싸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시키면 또 콘크리트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뽑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대피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서 원인 해가지고 없다. 그 기초 문제부터 좀 제대로 하는 게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이번 그 붕괴의 원인을 분석할 때 지하철역의 아래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을 계속 퍼내면서 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10m, 20m 지하층이 돼 있잖아요. 그 물을 같이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뽑아내니까 지하수가 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너무 많이 건물들 지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는 배수 터널을 하거나 배수로 하도록 공사를 이렇게 그렇다면요. 지질이 문제라면은 그 주변의 건물들도 지금 다 그 지하 기반이 상당히 부실하고 언제든지 저렇게 기둥이 이렇게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사전에 그 기초를 파일로 저 안방까지 밑에 박았거든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아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치마하고 건물의 기초하고 타입하고 결정 그 상황이 어떤지를 상황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전조 증상을 알면 혹시나 그 주변에 다른 건물들에서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전체적인 전조 지지를 증상이 지금 있어요? 모르기 네.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장님식이거든요. 하나만 보기 때문에 네.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땜질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네.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지질 그 지역 각 지역마다 지질도가 필요합니다. 땅속 지질도가.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기둥이 파열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 후의 모습이거든요. 화면이 도로가 좀 밑으로 다른, 이렇게 살짝 예, 주저앉아 모습을 있는 볼 상황이에요. 수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지금 무슨 원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기초 문제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뽑아내서 문제되는지를 예. 사전에 저걸 왜냐하면 기존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저게 보면은 계속해서 땜질을 해온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밖에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발생을 하고 나면 땜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저 원인을 멀리서 산을 볼 때요. 산을 멀리서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무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썩었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산에 볼 때는 다른 주변 나무들이 만나면 그러면 조그만 게 자라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땅 속에 지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지질하는 전문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고 토목직 공무원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주역 일대에 사는 주민분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붕괴 위험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 전조 증상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의 그 지하수가 원래 지하 한 지표면에서 5m 있으면 지금 한 7, 8m 내려갔을 거예요. 5m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네, 원래는 그 전부 다 건물들이 한 5m 밑으로 5m로 알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지하수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지금 응력이 바뀌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 3호선 옆에 지금 계속 운행 중이거든요. 네네. 뭐 운행 중단이라든지 일시. 지하철은 자기는 괜찮습니다. 아, 지하철은 괜찮은 네,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하수를 뽑아내면은 자기는 안전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근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이 이 지질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시 당국이나 일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